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애TV의 김영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듣도 보도 못했던 충격적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깨뜨리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한국인의 심금을 울려온 고려가요 가시리가 최소 100제 이전의 향가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가시리가 향가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시리가 단순한 서정적 노래가 아니라 일종의 뮤지컬에서 사용된 노래, 즉 뮤지컬 넘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향가가 한자로만 쓰여져 전해오고 있다는 우리의 고정관념도 깨어집니다. 또 한글로 된 또 다른 향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기록된 한글로 전해오는 고려가요 등 옛날 노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아무튼 가시리가 만일의 향가라면 우리나라 음악계에는 커다란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김영애TV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과구천 선생님께서는 4번째 후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경란 선생님께서도 2번이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명구 선생님, 정동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형홍9764님 슈퍼땡스 감사합니다. 차남학 선생님, 정윤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건일 선생님 슈퍼땡스 깊이 감사합니다. 이지우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김영애TV는 후원자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민족의 노래 향가의 실체를 밝히고자 더욱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가시리가 향가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가시리가 향가다? 너무도 큰 변화이기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가시리가 향가일까요? 이번 영상은 그것을 따져보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향가의 벗 여러분께서 두 눈 부릅뜨고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악장가사라는 책에 실려있는 가시리 가사의 원문입니다.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다닐 때 가시리를 배웠습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기로 하시죠. 가시리 가사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가시리 있고 나는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는 위 정줄과 대평성대 날로는 어디 살라 하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는 위 정줄과 대평성대 잡사와 두얼이 만한한 선하면 아니올세라 위 정줄과 대평성대 효론님 폰의 암론이 나는 가시난다 토셔 오셔서 나는 위 정줄과 대평성대. 가시리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악장가사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악장가사는 1500년대 편찬된 책이라고 합니다. 훈민정음이 창기되고 100여 년 뒤의 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노래 가사책입니다. 악장가사라는 책은 누가 만들었고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그저 고려 때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요라고 합니다. 고려 때 일반 백성들이 불렀다고 하여 고려소교, 고려속요, 고려소교라고도 합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나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노래를 부르며 전해왔습니다. 이별의 슬픔,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기에 생명을 유지해 왔을 것입니다. 이별을 경험해 본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눈물로 적셔 왔을 것입니다. 가시리의 끈질긴 생명력은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난 뒤
누군가 노래 가사를 한글로 써놓은 데서도 증명됩니다. 가시리는 한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이 노래 가사들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첫 구절부터 풀겠습니다.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는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는 위중질과 대평성대. 이 구절은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를 버리고 가시리 있고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한 여인이 떠나가는 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녕 그대는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인가?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시작부터 슬픔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대평성대. 이 구절은 태평성대가 되기를 비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구절에 나오는 나난 이 두 글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국문학계에서는 나난 이 두 글자를 아직까지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흥을 돋구어주는 구절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별 노래에 흥을 돋구다니요? 오열해도 부족할 판에 흥을 돋구다니요? 아마 틀린 풀이일 것입니다. 또 위증질가라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국문학계와 음악계에서는 더욱더 못 풀고 있습니다.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국문학계가 못 푸니 음악계가 어찌하겠습니까? 위증질가. 그러나 짐작은 갑니다. 어떤 한자의 발음인 것 같습니다. 또 이 한자들은 위증질가 이 글자들은 이별 앞에 무너지는 여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뜻의 글자들일 것입니다. 나난 그리고 위증질가 무슨 뜻일까요? 짐작은 갑니다. 가시리의 비탄미를 한껏 올려주는 뜻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개, 나난, 위증질가, 이 6글자를 풀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6글자는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곡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두 개의 구절을 풀어내지 못한다면 가시리 풀이는 아마도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문학계와 음악계는 이 둘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뜻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날로는 어디 살라 하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는 위정질과 대평성대. 이 구절은 나보고 어찌 살라고 나를 버리고 가시리 있고 이렇게 불립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나난 그리고 위정질가 이 두 구절이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잡사와 두얼이 만하는 선하면은 아니올세라 위정질과 태평성대. 효론님 본의 암론이 나는 가시난답 도셔 오셔서 나는 위정질과 태평성대. 이 구절은 붙잡아 두고 싶지만은 서운하면은 아니올세라 서러운 님 본의 난이 가시는 듯 하다가 돌아오소서 이러한 뜻으로 풀립니다. 아주 떠나지 말고 가시는 척 하시며 대문 밖까지만 나가시다가 다시 돌아와 달라 이렇게 풀리고 있습니다. 이제 노래 가사를 구절별로 풀어보았습니다. 전체를 한번 현대어로 풀어 낭송해 보겠습니다.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를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는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붙잡아 두겠지만 서운하면 아니올세라
서러운 임 보내나니 가시는 듯 하다가 돌아오소서. 이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별하는 여인의 다시 돌아오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있는 노래였습니다. 어느 남녀가 이별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면서 오열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처럼 오열하고 있습니다. 그 곡진한 비탄미가 줄줄 흘러 넘치는 노래입니다.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별의 슬픔을 기가 막히게 표현했다고 해서 최고로 빼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노래입니다. 저는 가시리를 보면 현대 트롯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생각납니다. 짙은 연민과 슬픔의 페이소스, 두 노래가 공통의 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아리 눈물고개, 이미 넘던 이별고개,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사람은 돌아오소, 한마는 미아리고개. 이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트롯도 한 여인이 남편을 떠나보내면서 오열하는 노래가사의 일부입니다. 6.25 우리 민족의 거대한 슬픔을 녹여내 민족의 가슴을 울렸던 노래입니다. 가시리의 슬픔이 결코 단장의 미아리고개에 못지 않을 것입니다. 가시리는 어떤 노래일까요? 연민과 슬픔, 페이소스 뿐이었을까요? 아니요. 또 다른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가시리는 한글로 기록된 향가였던 것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향가 연구가입니다. 향가라는 시각으로 지금까지 국문학계에서 풀어내지 못했던 난한과 위증질과 이 두 구절을 몇 년째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시리가 향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여러 교수님들께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먼저 논문으로 발표하라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 말이 맞다고 한때 생각했었으나 저는 2023년이 금년이 다가기 전에 김영애 TV를 통해서 가시리를 먼저 발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향가의 벗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향가의 벗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향가의 벗 여러분들께 최초로 말씀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향가의 벗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드는 이 영상은 가시리가 왜 향가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향가의 벗 여러분, 가시리가 향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커다란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음악계에는 진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가시리가 향가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 강의에서 말씀 올렸던 사실 하나를 떠올려 주셔야 합니다. 향가의 정의, 향가가 무엇이냐 이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향가는 향가 제작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법칙이 향가의 정의입니다. 어떤 작품이 만일에 향가 제작법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그 작품은 향가다. 이렇게 정의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였습니다. 번거롭지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향가 제작법의 골자를 다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향가는 우리말 노래다. 둘째, 향가를 써놓은 한자는 뜻글자와 일타쌍피글자로 되어 있다. 향가의 문장은 노랫말 플러스 청원 플러스 보원으로 되어 있다. 노랫말은 우리말 어순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것이 향가 제작법의 골자입니다. 향가 제작법을 믿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믿어도 됩니다. 그동안 향가 제작법이 해놓은 일을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향가 제작법은 균여전 속에 있는 노래 11곡이 향가라는 사실을 입증해냈습니다. 또
일본 고사기와 일본 서기 마녀집 속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 5,000여 곡이 향가라는 사실도 입증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고조선의 공무도화가 가락국의 구지가 등 향가 11곡을 새로 발견해내게 했습니다. 어떤 작품이든 그것이 한국에 있는 작품이든 일본에 있는 작품이든 중국에 있는 작품이든 향가 제작법에 만들어져 있다면은 그것은 향가였습니다. 향가 제작법은 고대 동북아의 역사를 새로 쓰게 하고 우리 국문학사를 새로 쓰게 하는 괴력을 가진 법칙이었습니다. 1000번에 가까운 검증을 통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을 정도입니다. 깨어지지 않을, 그 누구도 깨뜨리지 못할 탄탄한 이론체계인 것입니다. 저는 학계에 논문으로 보고하고 학술지에 공식 등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향가 연구자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탄탄한 이론체계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 향가 제작법은 향가의 정의는 믿어도 큰 탈이 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시리에 향가 제작법을 적용해서 가시리가 향가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만일에 가시리가 향가 제작법에 따라 만들어져 있다면은 이 작품은 향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리는 우리말로 된 노래입니다. 우리말로 된 노래의 가사입니다. 우리말로 옮겨놓은 우리말을 한자로 써놓은 향가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자로 써놓은 가시리의 원문은 어느 때인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또 향가에는 보원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에게 무대로 나가 어떠한 연기를 해야 어떠한 연기를 하라 이렇게 알려주는 문자가 보원입니다. 현대 연극 대본의 지문에 해당되는 것이 고대 향가의 보원입니다. 붉은색 박스 안이 연극 대본의 지문에 해당됩니다. 눈가가 눈물로 그렁해 이렇게 연기하라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연극 대본의 지문인 것입니다. 향가에는 반드시 보원이 있어야 합니다. 보원이 없다면 향가가 아닙니다. 가시리는 어떡할까요? 보원이 있을까요? 가시리에도 보원이 있었습니다. 위중줄가 바로 이 네 글자가 보원이었습니다. 국문학계와 음악계가 손도 대지 못했던 구절이 바로 향가의 보원이었습니다. 가시리의 보원이었던 것입니다. 위중줄가 이 네 글자는 보시다시피 순수한 우리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알 겁니다. 이것은 한자를 읽는 무엇인가 어떤 한자를 읽는 발음들입니다. 위중줄가 이것은 어떤 한자의 발음일까요? 위중줄가 너란 놈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냐? 위중줄가를 우리 국문학계에서는 후렴구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입니다.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향가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불교 이야기만 사례로 들어서 기독교라든지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독교 이야기 하나를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작고하신 김영삼 전 대통령님께서는 찬송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 찬송가를 아주 즐겨 부르셨다고 합니다. 한국의 교회는 1931년 이전까지 이 찬송가의 후렴구 마지막 부분을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초기 한국 교회의 신자들은 부흥회에서 이 후렴구에 이르면 눈물을 흘리면서 목이 메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
이 후렴구는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후렴구는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후렴구가 바뀌어 있는 찬송가입니다. 이처럼 후렴 구절이라는 것은 절실한 뜻을 되풀이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노래 구절입니다. 그런데 1000년 동안이나 우리 민족의 가슴을 후벼서 파온 민족의 노래 가시리가 위증줄가 이렇게 아름답지도 못하고 뜻도 안 통하는 소리로 된 후렴구를 썼을까요? 아마도 위증질가라는 구절을 부르면 틀림없이 비탄의 눈물을 흘리게 했을 구절일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증줄가, 이 네 글자는 무엇인가 뜻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시리의 비탄미를 더욱 고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한자의 발음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한자는 어떠한 한자들일까요? 제가 연구해서 찾아내 보았습니다. 그것은 여기 화면에 위증줄가라는 한자들의 발음이었고, 위증줄가는 향가의 보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국문학자나 음악가들에게는 위증질가 이 네 글자는 아마도 듣도 보도 못한 해교한 글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향가를 연구하는 저에게는 이 글자들은 매우 눈에 익은 글자들입니다. 특히 위증질가 이 네 글자 중에 세 번째 질이라는 글자 하나만 빼놓고는 위증가 이 세 글자는 향가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보원들입니다. 향가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증질가 먼저 이것들을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시죠. 첫 글자 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라는 글자는 한자의 사전적으로 의미로 말하면 가장하다 위, 분장하다, 뭔가를 꾸미다 이런 위입니다. 향가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우에게 분장하고 무대로 나가라 이렇게 알려주는 문자입니다. 향가에 번외했습니다. 사진은 분장하는 배우입니다. 이처럼 향가의 이 가시리의 배우에게 분장하고 무대로 나가라 이것을 이렇게 지시하는 문자였습니다. 두 번째 위증줄가 여기에서 두 번째 글자 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은 시루증 우리 떡시루 할 때 증입니다. 떡을 찔 때 시루에서는 김이 마구마구 나옵니다. 시루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김은 시루 밖에 찬 공기와 만나게 되면 응결되어서 물이 됩니다. 수증기가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루 소뚜껑 부분에서는 물이 줄줄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명절 전날 어머니가 떡을 만드실 때 부엌에서 불 지피는 것을 도와드리면서 시루에 물이 줄줄 흐르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 시루의 눈물이 눈에 선합니다. 시루증이라는 이 글자는 배우에게 시루에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라 이렇게 알리는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여주인공 역을 맡은 가시리 여주인공 역을 맡은 여인은 인과 이별하면서 눈물을 마구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기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보원이었던 것입니다. 위증줄가 가시리가 향가가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보원입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향가의 가장 핵심적 요소라 할 보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증줄과 이것이었습니다. 이 네 글자로 가시리가 향가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놀라운 사태 진전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충격적 사태가 이어집니다. 국문학계와 음악계가 놀라 자빠질 일들이 줄을 잇게 됩니다. 이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